확인해가지고. 네, 확인해서 연락 주십시오. 네네. 예. 네네. 예. 이렇게 청문 과장님도 이렇게 다 아시고 이미 22년 있었던 일이고 그 증거도 받고 그 조사도 그쪽에서 했고 그래서 알죠. 이게 무고로 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저에게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들으신 바처럼. 요게 마지막 통화예요. 이렇게 하고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냥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체포영장이 나왔다고 저를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로 데려가겠다고 해서 그런 거죠. 제가 체포영장을 보니까 체포영장에 거짓말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요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이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허위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 문이 열려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외부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저희 집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저희 집에서 나왔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나중에 집에 들어가 보니까 돈도 없어지고 귀중품도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혐의자로 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내 허락 없이 들어갔고 이 사람이 돈이랑 그 귀중품을 훔쳐간 것 같다. 이렇게 신고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돈이나 귀중품을 훔쳐가지 않았고 그 사람은 단순히 저희 집에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 갖고 훔쳤습니다. 돈을 훔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들어가서 귀중품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그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돈과 귀중품을 다 훔쳐갔다고 그 혐의 사실을 신고했잖아요. 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그것이 이런 것입니다. 무고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저희 집에 들어온 자체로 의심을 받을 만해요. 집주인 허락 없이 몰래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돈과 귀중품을 다 훔쳐간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귀중품만 갖고 갔어요. 그래도 그 허위 사실, 여기 무고죄에서 나오는 허위 사실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귀중품이랑 돈을 갖고 가지 않았더라도 집주인 입장에서 그 사람이 집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왔다 나갔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왔더라도 그런 경우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고의로,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형사처분 받게 하려고 공무소, 경찰서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곳을 말합니다. 이렇게 허위를 신고해야 돼, 고의로.
그래야지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고의를 인식해야 돼요. 이게 사실 무고죄는 성립이 굉장히 어려운 법조입니다. 만약에 정말 무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허위 인식이 없었다라고 딱 잡았다면 이거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고의를 입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상대방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소장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썼어요. 그리고 통영경찰서 수사관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상대방이 부인하지 않는다고 제게 말해줬고 그것을 녹음했습니다. 그래서 제 고소장에 상대방이 경미한 사고로 산길에서 욕을 하고 거만 소리를 하면서 1,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거, 그것이 해악의 고지라고 썼고 상대방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는 내용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통영경찰서에 제출한 견적서에 보니까 사고 일자를 이 사람들이 바꿔놨어요. 또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저에게 속여서 또 그날 밤에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돈을 받고 또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으려고 사고 날짜를 견적서에서 바꿔서 또 돈을 받으려고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또 한 거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이 진술 조서는 통영경찰서에서 이렇게 두부 작성을 했는데요. 제 이름으로, 여기 제 이름입니다. 김태호. 12월 28일 날, 1월 2일 날, 23년 1월 2일 날, 22년 12월 28일 날 두부입니다. 근데 이거 허위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통영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원본 녹음이 있어요. 다른 장소에서 녹음을 하면서 이 시간에 요 1월 2일 11시 요 시간에 제가 다른 장소에 있었어요. 그 원본 녹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제가 112 신고를 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12시 정도에 왔죠. 그 전에 경찰에 112 신고했던 거 제가 다른 장소 민원실 같은 데서 녹음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진술 조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조서를 제가 받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허위로 작성해서 송치를 시킨 것입니다. 이 죄도 작은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경찰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를 했고 또 교통사고를 유발한 그쪽 아반떼 차주가 저를 무고죄로 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댓글에 김태욱 저 사람은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우기고 있고 그랬어요.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사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피해자 김태욱, 여기 보시면 피해자 김태욱 이렇게 나와요. 교통사고 통지관리표입니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통영경찰서에서 발부한 것입니다. 저는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해자라고 제가 우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피해자입니다. 통영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통지관리표에 저를 피해자로 기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상대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함. 이거 거짓말입니다. 제가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고소장인데요. 제가 제출한 고소장 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고소한 이 상대방 아반떼차 차주가 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1,000만 원을 어두운 산길에서 요구하면서 험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했죠.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공갈인지 몰랐습니다. 법조문도 몰랐고, 제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한 돈을 다 지급했어요. 그때 저희가 운전자 바꿔치기 그런 것도 몰랐고, 상대방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도 몰랐고, 상대방이 앞지르기 사고를 유발했던 것도 몰랐습니다. 이쪽에서 안 가르쳐 줬어요, 그쪽에서. 나중에 목격자들 말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피해를 당했더군요.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만 해도 제가 참고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아반떼 차랑 이 차랑 같이 산타페 차가 또 앞에 있었는데, 산타페 차를 시켜서 이 아반떼 차 차주가, 그건 내가 추측이 아니라 아반떼 차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녹취록이 있습니다. 내가 저에게 이런지 그렇게 말했어요. 산타페 차 주인을 시켜서 신고를 하겠다. 아니, 받을 돈을 이렇게 엄청난 돈을 받아놓고선 또 신고하겠다는 거죠. 또 산타페 차 사람은 뭐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차에 타고 있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치상을 또 주장했어요. 병원에 누울 정도라고 하면서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몇백만 원, 몇백만 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격자들 지나가시는 분이 귀뜸해 준 것도 있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블랙박스를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짜고 안 보여주더라고요. 아무튼 제가요, 여기 보시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고소인, 그러니까 제가 고소한 상대방 아반떼 차죠,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고 한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고소장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고 목격자가, 왜냐하면 이제 그 차에서 여자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들한테 얘기 듣긴 남자가 운전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인데, 이게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이. 근데 여기 보시면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에 보시면 여기 운전자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여기 아반떼 차인데 최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최 씨는 남자거든요. 여자가 권 씨인데 최 씨로 적어놨어요, 통영경찰서에서. 그러면 제대로 적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맨 처음에 거짓말을 했던 거죠. 남자가 운전했다고. 저에게도 남자가 운전했다고 했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여자가 운전했는데, 운전자 바꿔치기는 보험사기나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이럴 때 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전자 바꿔치기가 맞아요. 통영경찰서에서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인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추측이 아니라 사실 범죄 행위가 있는데, 범죄 행위가 있는데 그걸 무고죄로 저를 걸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서에서 이렇게 사기꾼들에게, 공갈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고고소를, 말도 안 되는 고소를 받아서 마구잡이를 송치하고 사람을 수갑을 채워서 체포하고 이러는 거죠. 이거는 중국에서도 제가 이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공안들이 이런 문제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제가 보지 못했어요. 중계 30년 살면서. 이런 일을 대한민국 경찰이 할 줄 몰랐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선생님 타고 계셨고, 그러니까 예예 그랬어요. 남자, 그러니까 이 최 씨라는 사람 타고 있었어요. 예예 그랬습니다. 타고 있었대요, 운전석에. 그래서 제가 운전하셨던 분은 선생님 아니신가 봐요. 이렇게 또 돌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최 씨가 아니죠 그래요. 여자가 운전 안 했다는 말이죠. 내가 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운전했다는 말이죠. 옆에 여자친구, 조수석의 여자친구, 그 다음 뒤에는 5명이네요 그랬어요. 5명 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몇 명, 동승자가 0명이에요. 통영경찰서에서 이렇게 아반떼차에 5명이 타고 있었는데 0명이 타고 있었다고 이렇게 범인을 도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보통 사람들이 경미한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1,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외제차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못하죠. 외제차라고 했습니다. 그 부속이. 여기 보시면 이제 통영경찰서에서 11월 22일, 그러니까 2022년이죠. 교통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졌어요. 운전자 바깥이 그것도 확인 못했습니까 아직? 최한테 그거 확인 못했어요? 최가 부인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부인 안 합니다 그랬습니다. 부인 안 합니다. 그러면 됐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왜 나한테 지금 뭘 근거로 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냐고 나한테 되묻는 거예요. 이렇게 따졌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을 경찰관이 다 확인을 하고 다 알았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상대방이 했고, 또 여기는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여기 견적서거든요. 여기 견적서입니다. 높이 조절을 좀 하고 있어요. 이 견적서에 보시면 수리 차량은 아반떼 차량이고요. 사고 일자는 22년 1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 일자는 22년 10월 15일이에요. 저 날짜를 바꾼 것은 사문서 위변조한 것이고 허위 사문서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건 문서죄도 있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피의자 조서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무고죄로 저를 고소고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고 범인 도피죄도 있고 사문서를 위변조한 거 또 그 외에도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경찰에서 조직적으로 대구 정서경찰서, 부산 해운대경찰서, 통영경찰서, 경남경찰서 이런 곳에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범죄를 덮고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2건씩 이렇게 구금판에 회부해서 이렇게 체포도 하고 구금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우리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그 국가로 더 성숙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화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주의는 개인의 모든 활동을 민족국가의 존립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념이에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엄청난 어떤 체제에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많이들 뉴스에 이렇게 정치인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위기는 이 내부에서 썩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지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통사고 고의로 유발해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편에 서서 시민에게 무고죄를 걸고 이럴 수 없는 거죠. 이러고도 공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무조건 공판에 회부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범죄자 편을 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